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재판 위증 사건 고발인 조사. 네, 오늘 제가 경찰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 네, 이자가 이제 대순진리의 교감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자 옆에 붙어 다니는 장교감, 네, 이자도 이제 대순진리의 교감이다. 네, 이렇게 이제 떠들어댄 거죠. 네, 그런데 그 대순진리가 길바닥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진짜 이 도라는 건 양심이거든요. 양심. 양심이 있는 자들인가? 네. 그래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네.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간 겁니다. 네. 이게 재판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이거 선처하면 그냥 각하시켜버리고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그냥 뭐 혐의 없음 막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이 이거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송치를 한 거고,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약식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가 네, 정식 재판을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정식 재판 요청했다가 이 형이 아주 높아지는 경우, 네,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형이 추가돼가지고 높은 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결국에는 네,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임원의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린 거죠. 상 밑으로 이렇게 딱 내리니까 그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주병을 들고 이 새끼 패 죽이고 개값 치러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 그때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행히 이 카톡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이자가 내가 멱살 잡고 그럴 때 넌 뭐 했냐? 너는 뭐 못 나가게 막고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 카톡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멱살 잡았다는 걸 인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이자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그 개값을 준다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계속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했다고 치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게 살짝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임원이 그 왜 우리 그 임원에 대해서 멱살 잡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소주병인지 맥주병인지 들고 개값 치러준다. 그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자가 그게 왜 일어났냐면은 그 뭐 통장을 집어 던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실랑이가 벌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아유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모든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간 거예요. 이게 재판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찰 단계에서 각하시켜버립니다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검찰 단계까지 가고 이제 재판까지 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 단계도 아니고 여기서 또 위증을 해버린 거죠. 이 대순진리의 이 교감, 장교감이 네, 자기가 그 앞에서 그 사건을 봐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 일도 없이 대화하고 갔냐?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위증으로 고발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술집, 그 맥주집, 호프집 주인도 1년 8개월 전의 일입니다. 1년 8개월 전의 일인데 소주를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소주병을 안 들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한 게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본인이 내가 소주병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소주 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만 안 시켰다 이런 거는 아니 1년 8개월 전에 손님들이 뭐 거기에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소주를 시켰네 안 시켰네 이러한 부분들이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기억이.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거든요. 순식간에 통장을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통장을 주고 이제 가보겠다 그러니까 가긴 어딜 가냐 하면서 바로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리꽂고 소주병을 들고 개값 치러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네,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이 이 사건에 대해서 70만 원, 네, 이 70만 원을 이 검찰은 구형을 했습니다. 70만 원, 네, 70만 원인데 이거 변호사 선임하고 뭐 하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러면은 끝날 문제를 자기 옆에 있는 그런 교감인지 뭔지 그런 자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 사람 고통받게 만드는 거죠. 고통받게.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재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재판이 한 5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재판이 많다 보니까 재판이 막 병합돼 가지고요. 이런 정황인데 이자가 반드시 이번에 아주 강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에서는 권총, 조폭 3천억. 네, 이 사건에서는 본인은 이제 권총 아니고 가스총이었다. 네, 그리고 돈 요구한 적 없다. 하는데 이자가 이제 3천억 먹어라, 뭐 이런 녹취록이 나왔고,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송치서를 제출한 거죠. 이번에 또 이것도 구형이 떨어질 텐데 아주 강력한 구형이 떨어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자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동안 받았던 이 고통을 생각하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자가 아닐 수가 없고 이런 종교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국가가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종교재단 해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종교 피해자들 통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수조사. 그래서 이 허경영이 뭐 이 대순진리에 이 도를 아십니까? 이거 피해자들 많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도를 아십니까? 네, 뭐 도쟁이다 그러지 도쟁이. 네, 그래서 이자들이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태들 이런 거 싹 다 밝혀져야 된다. 이게 나중에는 이런 자들이요. 뭐 학교재단 인수하고 뭐 병원 만들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허경영이 통일교, 신천지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는 종합적으로 이자는 아주 진짜 수사를 해야 돼요. 특검이 가능하다 보니 특검을 해야 할 그런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는 대구의 동성로, 동성로파 두목 김원봉, 김원봉이 본인의 친형이다. 이걸 아주 그냥 늘 자랑 삼아 떠들었던 이런 자고요. 그리고 내가 이 동성로파 애들, 내가 야마 돌면은 동성로파 애들 동원한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아주 수시로 자기 친형 그 과시하는 발언들. 그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쌍욕을 막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쌍욕에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